내가 너와 성관계한 영상을 갖고 있다. 찍었잖아. 살인, 감금, 염산 뿌리고 상해하고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생기니까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내가 너와 성관계한 영상을 갖고 있다. 우리 이런 거 찍었잖아 라고 수치심을 준다거나 또는 너의 지인들한테 이거를 뭐 알리면 어떨까 저떨까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례는 정말 많죠. 서로 이제 합의하에 찍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냥 걔한테 말하지 않고 찍었지만 뭐 찍을 당시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헤어지려고 보니까 제 폰에 지금 내 사진이 있는 게 좀 걸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헤어지는 마당에는 지워야 맞거든요. 지워야 맞는데 이제 그걸 안 지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자분이 당한 사례예요. 남자분이 당한 사례인데 여성하고 이제 만나서 사귀지는 않지만 만나서 이제 뭐 성관계도 가끔 하고 이제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는 이제 관계였는데 그 남자가 사귀는 딴 여자가 이제 생긴 거예요. 딴 여자가 생기고 그 여자랑 결혼도 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성관계만 가끔 하던 그 여성분이 배신감을 느꼈겠죠. 실제로 둘이 성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임신도 했었고 낙태도 했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남성의 부모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한테까지 다 알린 거죠. 내가 이렇게 임신도 했었다, 낙태도 했다. 그러면서 얘는 정말 나쁜 놈이다. 다 알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귀는 관계와 결혼하기로 했던 그 관계는 깨지게 됐고, 그 남자는 이제 내가 이게 깨졌더라도 너한테는 다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다시 뭐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나 또는 그 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약간은 허위 고소였기 때문에 무혐의 나왔지만 상처만 남게 됐죠. 무고죄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경찰이 무고죄 수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 이제 허위 고소 같은 게 줄고 그럴 텐데 경찰은 좀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왜 안전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안전이별인가? 그 다양한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별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좀 대응하기 좀 힘든 면은 있어요. 뭐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그 정도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말하자면은 예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 좀 이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좀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성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별하는 과정에서 증오로 생기는 범죄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증오로 바뀐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하면서 던진 그 마음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증오로 바꾼 거거든. 그럼 그게 사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헤어질 때 이럴 것 같다라는 거는 사귀고 있는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약간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은 헤어질 때 좀 더 신중하게 마음의 준비를 잘 시켜주고 하는 게 중요할 테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살인, 감금, 뭐 염산 뿌리고 상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중한 사안이고 물론 신문에는 나오지만 엄청 많이 일어난 일은 아닌 거거든. 실제로 정말 많이 벌어지는 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촬영물 이용 협박 그런 사건은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럼 중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그런 무기를 안 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귀는 관계에서 성관계 영상을 일단은 촬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꼭 촬영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를 만약에 상대방이 안 하는 것 같다. 겉으로는 삭제를 했는데 뭐 컴퓨터에 또 보관한 것 같다 싶으면은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경찰이 다 지워줄 겁니다. 그거 유포가 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포되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에서 그거를 싹 다 압수수색을 해서 유포되는 거를 막을 거예요. 실제로 유포되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그게 만약에 1000에 한 건이라 그러더라도 그 한 건이 되게 큰 거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일단 신고를 한다. 근데 그리고 그게 이제 촬영물 관련 사건이다. 라면은 경찰은 그 사람 신원을 특정하고 뭐 이렇게 그 핸드폰이랑 그런 거를 이제 어디 보관되는지 알게 된 순간 한 일주일 안에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갑니다. 사안이 좀 경미하다 싶으면은 불러서 달라고 그러고 이건 좀 중한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매장 하드, 핸드폰까지 싹 다 들고 와서 압수수색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돌려주지 않아요. 그 성관계 영상권은. 그러니까 이제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가면 대부분의 그 촬영물들은 경찰이 다 들고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유포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별 과정에서의 범죄는 100% 예방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에 와서야 큰 문제가
되었지만 이거는 뭐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에 관한 뭐 동화도 있고 잔혹한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늘 있었던 일들인 건데 최근 들어서 좀 더 이별 과정에서 보복할 만한 수단이 많아지다 보니 지금 와서 문제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런 상황을 닥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100%는 불가능하다. 예방이 중요하고 90%는 예방으로 해야 되고 그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이거를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경찰은 무서워해요. 이상입니다.